결혼한 지 2년 된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전세 보증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더해 직장에 가까운 아파트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지만 예산을 초과하는 매물이었습니다. 저는 대출은 피하고 싶었기에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대출 금리가 높지 않으니 대출을 받아 구입을 하자고 하였고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집을 얻고 지내던 중 기다리던 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출산과 육아를 위해 퇴직을 하게 된 이후로 발생되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대출 당시 낮은 금리의 한도가 적어서 높은 금리를 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금리를 듣고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제 퇴직금으로 현재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3개월 뒤부터는 연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현재 연체는 안 하고 계신 것이 맞나요? 네, 아직까지는 퇴직금 덕분에 연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 준비를 하는데 퇴직금을 쓰게 되어 곧 연체를 걱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은 전부 남편이 계약자여서 남편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채무조정 시 배우자분이 신청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채무표를 작성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채무의 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각 금융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 배우자분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남아있는 채무의 원금 및 이자 그리고 연체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분의 총 채무액은 6,100만원이며 월 약 158만원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의 금리가 19%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소득과 재산에 대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우자분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현재 출산을 앞두고 퇴직하여 소득이 없고 남편은 연봉이 3,500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재산은 1년 전 구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시 1억 6천에 공동 명의로 매매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표로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으로 소득 수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을 알기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은 세금 및 보험료 공제 전 소득이 아닌 세금 및 보험료 공제 후 소득을 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경우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시세를 조회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년 전 구입 당시와 변함이 없는 1억 6천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의 8천만 원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보유한 자동차의 경우 해당 차종의 평균적인 중고 시세로 가치를 산정하면 됩니다. 이번 경우처럼 3년 정도 된 자동차의 중고 시세는 약 700만 원으로 재산표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30대 부부 2인 가족으로 부양 가족이 없는 1인 가구입니다. 다음 달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출산 후에도 부양 가족은 변동이 없나요? 출산 후에는 3인 가족이 되며 미성년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 기준으로 출산 후에는 2인 가구로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육아하느라 한동안 소득 활동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부양 가족으로 될 수 없나요? 출산으로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없는 경우 관련 사실을 소명하여
부양가족에 포함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은 출산 후 신청 기준으로 개인 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에서 둘 다 모두 3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생계비 산정은 다음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항목들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 회생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최근 1년 기준으로 월 258만원입니다. 생계비의 경우 앞에서 보듯 부양가족이 2인을 포함한 3인 가구로 생계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표에서는 239만 370원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24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258만원에서 240만원을 제외한 18만원입니다. 재산은 8,700만원입니다. 총 채무액은 6,100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개인 회생에서는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담인의 경우 재산이 채무보다 많기 때문에 개인 회생보다는 다른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정상이행자 또는 30일 이하 연체한 경우에는 신속 채무조정, 30일 초과 90일 미만 연체한 경우는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인께서는 연체가 없는 정상이행자이시기에 신속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류의 신청 자격 중 하나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3인 가구로 표에서 보되 3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159만원입니다. 따라서 상담인은 신청 조건에 부합합니다. 다음 신청 조건에는 총 채무액이 재산평가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평가액은 재산에서 공제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상담인의 재산은 8,700만원이며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계산한 재산평가액은 재산 8,700만원에서 공제재산가액 1억 3천만원을 공제한 영원입니다. 따라서 상담인은 신청 조건에 부합합니다. 신속 채무조정의 채무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이자만 감면되며 이자율은 최고 15%로 조정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8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비저축은행 금리만 15%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다음 표는 신속 채무조정을 진행했을 때의 표입니다. 최장 8년으로 신속 채무조정을 진행할 경우 상담인께서는 월 92만원으로 기존 158만원보다 낮게 월 상환액 부담을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90일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90일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상황에 맞춰 부채 내역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연체이자가 550만원이 추가되어 총 채무가 6,650만원이 되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주며 원금에 관하여 미상각 채권이어도 최대 3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체 3개월 이상 채권에 대해 10% 원금 감면이 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했을 때의 표입니다. 총 채무는 6,650만원이며 연체이자 550만원과 원금 감면 금액 500만원을 제외한 총 변제액은 5,600만원입니다. 상환기간을 8년으로 할 경우 월 상환액은 약 58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며 채무 감면율은 약 16%입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두 가지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신속 채무조정과 개인 워크아웃 두 가지의 표를 비교해보시면서 어떠한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출산을 앞둔 30대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을 구매하였다가 출산과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제도 중에 개인회생은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자신의 상황을 잘 분석하여 채무자구제 제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